더불어민주당은 18명의 후보를 모두 확정했고 국민의힘은 결선이 치러지는 소동구 지역과 북구을 지역을 제외한 16곳의 본선 후보를 확정지었습니다. 확정된 부산 대진표 정리했습니다. 부산 1호 신도시인 좌동과 부산 대표 관광지를 품고 있는 중동과 송정동, 초고층 건물이 즐비한 부산 마린시티가 포함된 해운대갑 선거구 유권자들의 희망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화재 발생 후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18개 선거구의 총선 대진표가 거의 완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명의 후보를 모두 확정했고 국민의힘은 서동구 지역은 2인 결선 투표를 진행하고 새롭게 생긴 북구 을선거구를 제외한 16곳의 본선 후보를 확정지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현역 의원이 맞붙는 격전지는 두 곳입니다. 북구 갑 지역에서 3선에 도전하는 전재수 의원과 6선에 도전하는 서병수 의원이 경쟁을 벌입니다. 갑을이 하나로 합쳐진 남구 지역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박재호 의원과 재선에 도전하는 박수영 의원이 대결합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 재대결을 벌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기장군에서는 최태경 후보와 현역 정동만 의원이, 해운대 을에서는 윤준호 후보와 현역 김미애 의원이 다시 격돌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낙동강 벨트. 사하갑에서는 최인호 국회의원이 이성권 후보를 상대로 지역구 수성에 나섭니다. 사하을에서는 정치신인 이재성 후보가 5선 조경태 의원에, 강서구에서는 변성환 후보가 3선 김도읍 후보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장재원 의원이 불출마한 사상에서는 배재정 김대식 후보가 맞붙습니다. 북구 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정명희 후보를 단수 공천했고 국민의힘은 4자 경선을 치러 오는 14일 본선행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역이 자리를 비운 선거구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부산 진구 갑에서는 서은숙 정성국 후보가, 중구 영도구에서는 박영미 조승환 후보가 경쟁을 벌입니다. 연제구에서는 민주당 이성문 후보와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치러 본선행 후보를 결정할 예정. 국민의힘에서는 현역을 누르고 본선에 오른 이선 국회의원 출신 김희정 후보가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영구에서는 민주당 영입인재로 친명 인사라 불리는 유동철 후보와 젊은 친윤 장해찬 후보가, 해운대구 갑에서는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홍순원 후보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 측근 주진우 후보가 격돌합니다. 서동구 지역은 민주당에선 일찌감치 최영욱 후보가 본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인규 곽규택 후보가 2인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여성 후보들의 활약도 주목됩니다. 부산 진구 을에서는 이현 후보가 3선 이현승 의원에게, 금정구에서는 박인영 후보가 백종원 의원에게 도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송정 해수욕장 등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비롯해 부산의 첫 번째 계획 도시인 해운대 그린시티, 그리고 부산 부촌의 상징이 된 마린시티 등이 포함된 해운대 갑 선거구. 이 지역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바라는 부분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 1호 신도시인 좌동과 부산 대표 관광지를 품고 있는 중동과 송정동, 그리고 초고층 건물이 즐비한 부산 마린시티가 포함된 해운대갑 선거구. 유권자들은 교통난 해결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수영교 지나서 수영만 요트장, 해운대 해변의 마린시티 앞, LCT까지 지금 평소에도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통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기 주거단지로 각광받고 있는 해운대갑 지역.
주민들은 빼곡히 들어선 건물들 사이 또다시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초고층 건물이 난개발이 되어지면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이 침해받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에 지금 복합 문화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그래서 복합 문화시설, 도서관 등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있는 곳이만큼 도시를 세심하게 가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송정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갑작스럽게 비가 올 때 비를 좀 피할 수가 있는 그 좀 하나 쉼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버스킹 장소도 만들어 놨는데 그 버스킹 장소는 이제 위에 이제 조금 무대더라도 장산 구립공원은 지금 군 부대에 가로막혀가지고 접근하기도 어렵고 2, 3년 전에 이제 그 임도를 개설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빨리 개설이 돼야 되겠고. 부산 첫 계획도시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될 예정인 해운대 그린시티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단지 개선에 기대했습니다. 그린시티는 초과밀 상태로 들어가고 그 바로 붙어 있는 우리 신해운대역 뒤편에 있는 군 부대는 아주 거의 하루에도 한두 사람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그 넓은 평지를 군 부대라는 이름으로 점령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군 부대의 정문을 조금이라도 뒤로 물린다든지, 그래서 우리 그린시티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완하는. 해운대의 고질적인 현안인 교통난과 난개발, 그리고 재개발 이슈까지 해운대 갑 선거구의 크고 작은 유권자들의 바람 어떻게 닿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입주한 지 7개월가량 된 신축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후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집을 떠나 호텔 등에서 전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세면기와 변기가 새카맣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 바닥도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전등과 에어컨에도 먼지 같은 게 잔뜩 묻어 있습니다. 지난 8일 아파트 지하 화재 당시 지상층 내부로 유입된 연기와 검댕이들 때문입니다. 화재 이후 창문을 열어놓았지만 집안 내부에선 아직도 매캐한 냄새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기로 냄새가 일단 가득 찼고, 그 잿더미로 이제 먼지반이 다 덮여서 집안 전체 모든 곳에 물티슈로 한 번만 쓸어도 그 검은 잿더미는 바로 나옵니다. 같은 동의 다른 집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가전제품 내부를 열어봤더니 검댕이로 가득 찼고, 주방 싱크대 위를 닦아내자 물티슈가 검게 변합니다. 물건이 놓여있던 자리와 비교하면 연기로 인한 흔적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 일부는 집에서 살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화재가 난 당일에도 집에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제 거주처를 마련해 주지 않았고, 피해가 적거나 없는 것처럼 이제 판단을 해버리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이제 두 번 가슴에 못 박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피해입니다. 가열물이 타지 않습니까? 타면은 몸에 안 좋은 유독가스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황화수소나 이런 물질들이 많이 생성됩니다. 지난 8일 발생한 화재로 11세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업체 소속 직원이 지하에서 담배를 피우고 버린 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 닷새가 지났지만 피해 보상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업체는 아파트 자체 보험으로 처리한 뒤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는 반면 주민들은 원청인 KCC가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CC 관계자는 일단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보상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상 규모를 둘러싼 주민들과 업체의 입장이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해방 직후 경남에서도 농촌 계몽과 교육에 헌신하다 공산주의자로 몰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결의의 상록수라 불리는 강성갑 선생인데요.
알려지지 않아 많은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정신만큼은 지금도 자신이 헌신했던 김해 진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강점기 농촌과 농민의 참상을 목격한 뒤 농촌운동에 싹을 틔운 강성갑 선생. 농촌개혁을 위해서라면 25살의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고 유학을 다녀올 만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그다음에 나라 사랑, 이웃 사랑, 그분의 교육 이념과 사상을 따라갈 만한 목회자였던 선생이 진양에서 농촌운동을 시작한 건 지역의 요청으로 부산에서 오면서부터입니다. 사제를 털어 터를 사고 학교를 지었고 배움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이 교육과 학교 운영을 함께하는 지금의 교육 공동체 문화도 이끌었습니다.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8월 공산주의자로 몰려 38살의 나이로 피살이 되기까지 선생이 지역에서 일군 변화는 컸습니다. 전국에서 배움을 위해 찾아오는 곳이 된 지방의 작은 읍 진영. 사후 동상 제막식에는 함태영 부통령과 경남도지사가 참석할 만큼 성대했습니다. 정말로 센세이션이었어요. 해방 공간에서는 핫플레이스였거든요. 서울의 많은 지식인들이 다 내려오셔서 감동을 하고 갔거든요. 지역 소멸의 시대인데 왜 서울에 막 우리가 하면 되지. 이게 이제 강성갑 선생의 꿈입니다. 잊혀가던 강성갑 선생의 교육 철학이 지역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70년 만에 묵은 때를 벗은 새 동상이 제막됐고 선생의 뜻을 잇기 위한 기념관 건립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숙명 과제가 기념관 건립이 달려가 있습니다. 교육자이신 강성갑 선생을 기리는 이런 행사가 불씨가 돼서 우리 교육계의 발전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후학 양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설립된 학교는 공립 진영 중고등학교와 한월중, 진영 장등중학교로 거듭나 내일의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이제 많은 뿌듯함을 느꼈고 그 시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했고 이제 앞으로도 학교에서도 더 많은 강성갑 선생님을 기리는 행사를 더 추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육 성각자로 지역을 다진 강성갑 선생. 강 선생 피살 사건은 국군의 민간인 학살 중 책임자를 처벌한 보기 드문 사례로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시가 12일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지역 의료기관장과 비상진료대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시는 전공의 병원 이탈로 지역 의료 공백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대학병원과 2차 병원 의료기관장, 부산시 병원협회장, 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료 공백 장기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20일을 넘기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11일부터 2주간 전국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산 웅상회화제의 축제 기간이 확정됐습니다. 양산 웅상회화제 추진위원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오는 5월 25일부터 이틀간 웅상체육공원에서 올해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축제 주제는 웅상신풍 신나는 바람 새로운 바람이며 오불신사 기우제를 주제로 한 신풍 워터밤, 조선통신사 퍼레이드 등 웅상의 역사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집니다. 또한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물총 페스티벌, 회야 빛정원 조성 등 행사와 전시 체험 부스도 운영됩니다. 양산시는 셔틀버스와 전동카트를 증차하고 먹거리 부스 공간도 확대해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